조동준 의원은 최연소 서천구의 의장을 내서요, 저번에. 근데 의장으로서 경험하고 나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명칭으로 최연소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장의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이제 좀 더 그 전에 우리 의회 시스템 8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새롭게 의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지역의 그런 이제 최연소라고 하는 명칭으로 의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 위치에서 제 나이에서 최연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더 했었던 것이어서 영광보다는 사실 큰 부담과 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기초의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91년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게 95년부터 됐죠. 그런데 이게 짧아서 그런 것인지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국민 대부분이 뭐 잘한다고 하지는 않는 건 뭐 아실 테고, 근데 기초의회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준과 실력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공천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초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능력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30여 년 이제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제 그 군의회, 기초의회도 이제 95년도에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먼저 좀 시작을 했고, 제도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어떤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그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의 과정에서 뭐 사실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제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 정치권의 내부의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결국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의정활동의 어떤 방점이 찍혀서 뭐 선택되는 기보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뭐 이런 것들과 좀 작용해서 의원들이 선출되고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뭐 의원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나름대로 또 역할들을, 목들을 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뭐 의회에 대한 불신들이 좀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그런 자질이 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정당공천제를 해제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전체 큰 틀에서들 이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견들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 수준이 좀 그 성장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하는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그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된다면, 저는 정당 공천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 무슨 정파적인 어떤 그 입장으로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그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에 따라서 서구의 정당들이 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보면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그 정당의 가치가 녹아들어서, 아니면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하는데, 우리 기초 단위에서는 또 그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뭔가 동조해서 지역에서 만들어낼 조례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 나쁜 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은 속에서 그리고 중앙정치도 그렇게 좀 서로가 합리적인 정책 대결이 아니고 어떤 정파적인 어떤 갈등 국면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국민들도 그렇고 성남공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도 뭐 지금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성남공천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 구조에서 밑에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에 그리고 뭐 국회의원의 위원장에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잘못된 예산들 그리고 좀 잘못 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해 놀고 먹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극복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지 그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이것을 전반 뭐 그냥 없애자 뭐 그러면 악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고 그 서천군 같은 경우 전에 9명이었어요. 근데 이 8대부터 7명으로 줄였죠. 근데 인원이 9명에서 7명 줄면서 기존에 상권이 있었었고 총무위원회 있었고 운영위가 이렇게 있는데 전 처음에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지금의 기초의회의 수준에서 상임위까지 없어지면 오히려 행정이 뭘 하는지 더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괜찮습니까? 일단 뭐 어쨌거나 줄게 된 이유가 우리 군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어서 분명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글쎄 이제 우리 기초의회가 이제 상임위가 나눠져 있는 데도 있긴 한데 국회처럼 좀 전문화된 그 상임위 체계는 아니어서 그 오히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과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군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또 일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 정확하게 뭐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그 상임위를 나누는 것이 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9명 2개 상임위 있었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회는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 교육과 관련된 문제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접근하고 바라보는데 우리는 뭐 이제 상임위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좀 나누지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정에 대해서 어차피 다 접근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니까 각 의원마다 서청군의 부서과에 대해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인지는 하겠지만 오히려 과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라든가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가서 뭐 예산 낭비를 막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과를 다 각 의원이 신경을 써야 되면 또 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이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벅차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군정의 일들을 다 다뤄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이유가 생각해서 뭐 지금 현재 있는 뭐 내부 갈등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의회에? 그 의원 개별적으로 뭐 당과 당 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군정을 살피고 뭐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개별 의원님들이 열심히 자기 분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각자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정활동에는 다른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계속 같이 얼굴을 보고 뭔가 잘 지낸다는 소위 말하는 그런 관계 측면에서 얘기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갈등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소간에 뭐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져왔던 관례적으로 이제 좀 서로 당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뭐 그런 어떤 그 갈등들이 좀 뭐 쉽게 떨쳐지는 건 아니니까 뭐 서로 뭐 친하게 웃고 즐기면서 지내는 사이가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면 뭐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오늘 나 하겠어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인맥도 쌓아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20, 30대에서 딱 하겠다고 나올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좀 저는 좀 부정적인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정치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비리나 이런 거 연루돼서 실제 그런 권한이나 어떤 그 기득권들이 또 많이 있었기도 했죠. 편법들도 허용되는 거. 근데 실제 이제 많은 그 제도나 법이 강화돼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제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제한적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 말씀하는 것처럼 정치가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욕먹는 일을 정치가 왜 봉사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걸 정치를 통해서 얻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다 아까 소혜자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욕먹는 곳에 내가 가서 뭘 바라고 하겠어라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결국에 정치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어떤 경향인 것 같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일반적 국민의 불신이 가지고 있어서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참여, 이것도 참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정당에 그냥 정당원으로 참여하든 이렇게 현실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든, 그러니까 참여의 정도가 커지면 출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줄어드는 것들, 불신이 커지는 이 지금 우리 풍토들이 실제 가장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모일 공간이 없다. 그걸 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서천에도 그 청년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되지 않고 있어서 그의 단적인 예가 청년들이 모일 공간이 없다. 그게 좀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청년 문화가 형성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뭐 공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청년 세대, 소위 이제 20세 이후에 한 30대까지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또 인위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와서 뭘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된 그 청년 세대들에게, 더구나 요즘과 같이 워낙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 풍토 속에서 저는 뭐 그렇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활동하다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뭐 가능한데, 뭐 공간을 해놓고 이제 그게 참여하도록 하는 시도들은 아마 뭐 현재 그 군에서도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방의 문제, 공간의 문제보다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우리 지역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만나는 뭐 온라인으로 늘 만날 수도 있지만 얼굴을 보면서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알잖아요. 그 청년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저는 서촌군에서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뭐 1박 2일이든 며칠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청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청년들이 다시 내려오려면 그 청년들이 와서 지역에 실제로 와서 어떤 정보를 얻던가 지역의 정서를 알던가 지역의 역사를 문화를 알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창업보육센터도 경제진흥통합센터에 이제 일부 마련해서 창업 공간들을 개별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 모임방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서천 읍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특화된 이제 청년 그 창업이나 뭐 일자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그 허브 공간을 좀 만들려고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노력들을 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공간과 프로그램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밖으로 이게 왜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모이지. 어디선가는 모이고 만나고 하고 있거든. 근데 지역에 대한 문제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뭐 어디 호프집에서 만나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내 참여하기 위한 문화들은 이 친구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통해서 실제 참여를 이끌어지도록 하는 문화적인 어떤 지역의 그 토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뭐 이러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실제 그런 참여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 물론 절대적 숫자도 적지만 그런 한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듣는 청년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꼰대 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 의원이 그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만들었죠 이게. 그래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명칭이 원하는 서촌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고 거기 대략의 내용은 청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군수가 세울 수 있다가 아니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정책 연구를 해야 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사업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넣어놨어요. 이게 그냥 이걸 꼼꼼히 고민을 해서 넣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솔직히 좀 놀라긴 했는데 의문은 이게 드는 거죠. 이제 청년 기본계획을 지금 서초군에서 만들었어요. 아직 다 수립 못했어요. 지금 언제 수립한대요 그러면? 이게 조례는 아니 지금 서초군의 의지는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제 그 질타를 했지만 어쨌거나 그 의지를 일관되게 끌고 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뭐 이제 이러저런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보여지도록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 이제 지금 군정의 정책 방향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뭐 아까 이제 경제 발전도 얘기하고 했지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인구 감소의 문제, 인구 감소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초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군의 의지가 있냐 없냐. 자, 근데 이 조례는 이제 제가 의원이 발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건 이제 사실 군수의 몫이죠. 근데 잘 안 한다.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의 중요성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 절박하지 않구나, 우리 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정치를 할 거죠? 저는 뭐 정치를 오래전부터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또 2년 남았고, 네. 대선이 1년 반 남은 거 같이 이제 총선은 좀 더 남았고,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7대 군 의원이 돼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고, 저는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미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정치라고 하면 선거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많은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지금 9년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이러저런 다른 시도들을 할 수도 있는데, 선거적으로 뭘 출마할 수도 있지만 출마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제가 다시 일반 생활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정치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어떤 가치나 방향에서 제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 아니면 도와 국가 이 일들이 좀 바뀌어나가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뭘 할 거냐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아직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기초의회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당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이나 가치가 우리 서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령과 서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일조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을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